일반 전표 입력 메뉴는 전표 입력 방법, 관리 항목 등록,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의 기능, 이렇게 총 3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영상이 제작이 되었고,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의 전표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모듈 아이콘을 클릭하고 재무회계 탭에서 전표관리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는 부가세와 관련이 없는 전표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없는 의제매입세액,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과 같은 자료도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 일자는 직접 입력하고 월을 선택하게 되면 연도는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일자까지 입력하여 조회를 하게 되면 일 단위로 조회가 되고, 이때 앞에 일자는 자동으로 반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 없이 월만 입력하여 월 단위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때는 전표 입력할 때 일자를 직접 입력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측 상단 기간 입력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월에서 월까지의 기간으로도 조회가 가능하고, 이때는 전표를 입력할 때 월과 일자를 모두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월별 데이터로 변경을 해서 1월의 데이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체크박스는 하나씩 클릭하여 체크할 수도 있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처음 전표와 마지막 전표를 선택하게 되면 일괄로 전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표 번호가 동일한 전표에 대해서 같이 체크를 하고자 한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여서 동일한 전표 번호의 전표를 일괄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표 번호는 회계거래를 기록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일자별로 1부터 자동으로 체번이 되고, 같은 거래의 분계라면 전표 번호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력한 전표를 보게 되면 같은 일자 입력한 전표이기 때문에 전표 번호는 순차적으로 부여가 되어 1번과 2번으로 조회가 되고, 1월 2일의 전표를 살펴보면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전표 번호가 1번부터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여된 전표 번호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능 모음의 번호 수정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키보드에서 F7을 누르면 상단에 이렇게 번호 수정이라는 표시가 조회가 될 거고, 이때 전표 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표 번호의 경우에는 00001번부터 300042까지의 숫자로 입력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구분값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분값은 하단 메시지를 참고하면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 중 선택합니다. 1번 출금과 2번 입금은 상대 계정에 현금만 있는 경우 사용하고, 3번 차변과 4번 대변은 현금 이외의 계정이 있을 경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5번 결산 차변과 6번 결산 대변은 결산 자료 입력에서 결산 자동 분계 처리를 했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원가대체 분계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럼 구분을 1번 출금을 선택을 하고, 계정 과목 코드는 F2 코드 도움을 하여 조회하고 적용을 합니다. 만약 계정 과목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코드 도움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직접 입력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코드는 거래처별로 잔액을 관리할 때 입력하고, 계정 과목과 마찬가지로 코드 도움하여 거래처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거래처는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먼저 거래처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와서 코드 도움하여 반영할 수도 있지만,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직접 신규 거래처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같이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과 같이 거래처 코드란에서 키보드에서 더하기를 입력하면
0000번으로 코드가 반영되고 이때 거래처명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거래처명을 입력하면 거래처 등록 팝업창이 나옵니다. 이때 코드의 경우에는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된 코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가 되나 원하는 코드를 직접 입력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만으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처에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위에 전표, 이렇게 전표가 입력되어 있는 전표 중에서 거래처 등록에 등록된 거래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기능 모음에서 거래처 등록 정보 수정 또는 키보드에서 F8 단축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별로 잔액 관리가 필요 없는 전표라고 한다면 거래처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거래처 명만 입력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반영했다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입력하는데요. 전표 구분이 입금이나 출금인 경우에는 상대 계정에 자동으로 현금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출금 전표이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으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또한 스마트의 공통 기능으로 숫자 입력 시 키보드에서 더하기를 입력하면 숫자 0에 대해서 세 자리가 입력되는 부분을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적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요는 코드 없이 적요명에 직접 입력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적요 코드란에서 코드 도움 받아서 등록된 적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요 코드 도움창을 더 살펴볼게요. 적요 비고의 경우에는 비고 성격 라인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등록된 비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적요 편집의 경우에는 적요를 수정, 삭제 및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적요를 신규로 추가하는 방법은 마지막 적요에서 엔터를 입력하고 적요 코드와 적요명을 입력하여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대체 전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로 20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103번 보통예금으로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변과 대변의 차액이 없다면 하나의 대체 전표가 되고 동일한 전표 번호가 부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 차변에만 금액을 입력하면 전표 하단에 차액이 표시가 되고 차변의 금액이 크면 양수, 그리고 지금처럼 대변의 금액이 크게 되면 음수로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단의 차액란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기능 모음에 차액 분계 보기를 클릭하면 차액이 발생한 전표만 확인이 가능하고 수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살펴보았던 적요의 기능을 활용해서 타 메뉴로 반영하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고자산에 대해 타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판매하기 위해 상품을 매입했지만 실제 매출로 발생한 게 아니라 직원의 복리후생의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에 타 계정 대체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럼 같이 전표를 보도록 할게요. 2월에 입력된 전표를 보면 대변의 상품 그리고 차변의 복리후생비로 입력된 전표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익계산서 메뉴를 실행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단기 상품 매입액에서 차감되어 보여지지만 일반 전표 입력에서 적요 코드란에서 코드 도움에서 08번 타 계정으로 대체액을 선택을 하고 다시 손익계산서를 조회를 하게 되면 단기 상품 매입액 하단에 타 계정으로 대체액이라는 항목에 금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품, 즉 재고자산 계정이 대변에 있기 때문에 적요 코드를 08번 타 계정으로 대체액을 선택했지만 만약 반대인 경우, 예를 들어 차변에
재고자산, 즉 상품 계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08번 타계정으로 대체액이 아니라 09번 타계정에서 대체액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가 없을 때 부가세 서식 중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적요 코드를 이용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2월 20일에 153번 원재료의 적요에 대해서 먼저 코드 도움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재료 계정에 대해서 적요 코드 도움을 했을 때 빨간색으로 06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그리고 07번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이라는 값이 조회가 됩니다. 이때 06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부가라는 값을 선택하면 해당 원재료에 대한 금액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로 반영이 되고요. 07번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부가를 선택하면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신고서로 반영이 됩니다. 단 전표 입력 시 거래처 코드가 만약 이렇게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적요를 선택해도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나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 코드 도움을 해서 코드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반영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입력한 전표를 인쇄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지금 입력되어 있는 전표 중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전표를 체크하고 상단에 있는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 기본 설정과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인쇄 설정에서는 프린터를 선택을 합니다. 프린터를 선택을 하고 인쇄 형태에서는 순백지 A4 세로부터 9. 전표 연속 양식지 2장 중 선택하고자 하는 양식지를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인쇄 매수, 배율, 인쇄 범위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결제란 설정의 경우에는 결제란을 입력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제란 인쇄함에 체크를 하고 우측에 있는 결제란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 칸수와 결제 라인을 입력하여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결제란 칸수를 3칸으로 지정을 하고요. 결제 라인을 사원, 대리, 그리고 과장으로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우측 미리 보기 화면에서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결제란이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인쇄하기를 클릭하여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엑셀 그리고 PDF, 한셀, 한글 등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파일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전표를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입력된 전표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입력된 전표를 삭제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전표를 삭제하는 방법은 먼저 삭제할 전표를 체크해서 삭제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일괄 자동분계 삭제 창을 통해서 자동분계된 전표를 일괄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표를 체크하여 삭제하는 방법은 삭제하고자 하는 전표를 체크하고 키보드에서 F5 또는 상단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체크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체크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팝업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체크한 전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금 검토부터 세무대리까지 해당 메뉴에서 자동분계로 처리된 전표를 일괄로 삭제하는 기능인 일괄 자동분계 삭제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지금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 결산자료 입력에서 처리된 전표들이 조회가 되는데요. 이 전표에 대해서 일괄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키보드에서 Shift 키와 F5 키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일괄 자동분계 삭제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동분계된 전표는 지금과 같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메뉴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삭제를 클릭하여 사용을 합니다.
방금 안내드린 것처럼 자동 붕괴된 전표는 기본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삭제를 하게 되면 복구할 수 없고 다시 해당 메뉴에서 자동 붕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의 전표 입력 방법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일반 전표 입력 관리 항목 등록하는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